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일수록 고국에 대한 애국심이 높다고 하죠. 그러나 반만 년의 역사가 넘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실상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이완영 수석본부장께서 뉴욕을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역사가 왜곡됐는지 이러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함께 자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이완영 수석본부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발음을 잘못하면은 이완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강의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고 네. 이완영은 역사를 지금 지키고자 뛰는 사람이다. 바로 우리 예. 이완영 우리 수석본부장님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데요. 뉴욕에서 지금 2번 강연을 하셨죠. 뉴욕과 뉴저지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일찍이 좀 찾아뵙고 일찍이 모셔서 사실상은 이렇게 오늘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대한사랑은 어떤 단체인가요? 대한사랑은 이제 용어 자체가 대한이라는 것은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한입니다. 네.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렇게 사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네. 역사사자의 이제 낭도낭자, 네. 이게 옛날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낭가사상의 네. 그 낭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대한사랑이라 한다면 대한의 역사와 혼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무리, 네. 수호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한사랑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죠? 2013년 설립돼 가지고 네. 지금까지 꾸준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이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동안은 어떤 활동을 좀 많이 하셨나요? 주로 대한사랑은 이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네. 국외 지금 이제 외부로는 동북 공정의 문제라든지 일본의 역사 침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국내에서 이제 여론이라든지 거기 정보를 국민들에게 많이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외부 대응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내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올해가 이제 3.1 운동 100주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과정에서 이제 요즘 부각되는 것이 우리 역사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한국사가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어느 면에서 많이 왜곡되지 않았느냐. 네. 특히 일제 대일 항쟁기를 거치면서 역사가 많이 왜곡됐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역사를 밝혀서 우리 국민들에게 본래의 역사와 정신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왜곡돼 있고 무엇이 진실인지 사실상은 일반인들로서는 혼란스럽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대한사랑의 이완영 수석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이러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이 한국에서만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 동포 사회까지 이렇게 바쁜데 나오셔가지고 강연을 곳곳에서 해주시니까 동포들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뉴욕, 뉴저지 비롯해서 시카고, 워싱턴, LA, 미주 전 지역 또 해외 동포 사회 전 지역에서 지금 강연을 해오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워싱턴 강의를 끝내고 지금 이번에 네. 뉴욕을 넘어왔습니다. 네. 예.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아틀란타와 그리고 이제 다시 시카고로 가는데 네. 1차 이번에 와가지고 워싱턴 강의를 했는데 워싱턴 강의에서 이제 너무 또 반응이 좋아가지고 2번의 앵콜 이렇게 네. 강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국 일자를 늦추고 다시 이제 워싱턴을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워싱턴하고 조지아 갔다가 다시 이쪽에서 앵콜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뉴저지에서. 뉴욕에서도 지금 아마 또 네.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충격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자, 우리의 역사든 왜곡된 역사 어떤 것을 우리가 좀 크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게 역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걸 일명 이제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네. 역사를 보는 이렇게 눈 어느 데서 보면 이제 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대일항쟁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손에 의해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이 네.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역사가 올바르게 조명이 됐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 이렇게 병합이 되면서 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조선을 영원히 자기들의 이제 도예 식민지로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이 조선의 역사를 이제 자기들이 쓰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먼저 진행을 했는데 거기서 본다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조선을 영원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기 위한 역사관을 어떻게 심어주느냐가 가장 일본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조선사를 쓰면서 이제 영원히 조선을 일본의 노예로 삼는 그런 역사의 틀을 사관을 이제 주입시킨 것을 저희들은 이제 식민사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한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보는 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어설프게는 얘기를 예. 들었습니다만은 그 식민지 사관이 어떤 것들이 왜곡됐는지는 실질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지진 예.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뭐 광범위하겠습니다만은 예. 단편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특히 이제 이등 방문이라든지 이제 네.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서두른 작업이 뭐냐면 이 조선의 역사 작업, 역사를 자기들이 쓰는 그 작업을 가장 먼저 서두르는 그런 내용이 네. 그런 기록이 많습니다. 특히 네. 어떤 내용이냐면 조선사를 새로 써야 된다. 그렇게 쓰는 것이 가장 이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동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사설하든 이런 것은 다 무시를 하라. 무시를 하고 이제 자기들이 쓰는 일본이 쓰는 그 역사를 진정한 역사인 것처럼 이렇게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요즘 그런 자료가 많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점령하면서 수십만 권에 이르는 한국 역사 자료들이 소각되기도 했죠. 예. 지금 어느 분이 인터뷰한 기록에 보면 약 20만 건 정도가 이제 소각되든지 강탈되었다 하는데 작년에는 참 어떤 그런 자료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인 학자가 이제 책을 하나 냈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 신분으로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책을 약 5만 권을 찾아냅니다. 네. 그 5만 권을 찾아내가지고 그동안 책을 엮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작년에 역사 부분의 책을 약 2천 권을 모아서 책을 폈습니다. 네. 근데 그 책을 낼 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일본 문부성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분이 그 책을 편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냐면 동국대 쪽으로 네.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동국대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책이 나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사실을 본다면 한 개인이 일본에서 모은 책이 조선에 관련된 역사 문화 관련 서적이 5만 권인데 네. 조직적으로 일본이 쉽게 말하면 나라가 나와가지고 조선사 총독부, 조선 총독부에서 나서서 우리 역사서를 가져갔다면 20만 권도 적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이 5만 권을 그 모았는데 그 이상. 아마 더 많다고 네. 저는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역사 자료를 다 소각시켜 버리고 자기들이 조선의 역사와 또 한국의 역사를 썼는데 그것을 올바르고 똑바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예. 분열시키고 그야말로 우리 그 자기들은 1등 국민이고 우리 조선은 3등 하류 국민으로 만들어 버렸죠. 예, 식민사학의 가장 네. 큰 틀을 자기들의 정한 방법이 뭐냐면 내용이 이 조선인들에게 정체성, 네.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선의 역사는 지금까지 발전된 것이 없다. 그리고 타율성, 항상 조선은 누구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만 뭔가 자극을 받고 움직인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율성, 타율, 이렇게 정체성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 시각 속에서 역사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당쟁. 어떤 분은 뭐 이게 식민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유 한국은 항상 당쟁을 하다가 망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의 학자는 또 그렇게 안 본다고 합니다. 참 제가 그걸 듣고 너무 우스웠는데 외국의 학자는 뭐냐면 인류 역사를 공부를 하면 약 한 왕조가 서가지고 500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또 드물다. 그런데 조선은 식민사학 입장에서는 보면 그때 당쟁을 해가지고 망한 나라라고 가르쳤는데 외국의 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다. 미국처럼 벌써 상원과 하원이 나눠져 가지고 500년을 다투면서 그렇게 간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에. 그렇죠. 말 그대로 진짜 당쟁이 그렇게 안 좋다면 조선이 우린 바로 망해야지. 망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너무 야 위대한 나라다.
네. 미국보다 더 앞선 시스템을 가지고 500년을 유지한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내용을 보고 야 이런 분도 있군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 지금 예. 우리 그 이완영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 친구들끼리 예전이나 주변에서 야, 우리끼리 너무 싸워. 예. 그 뭐 싸우다가 망한 나라야. 하지만 우린 망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은 세계 최고의 가장 예. 그 잘 사는 나라, 표본적인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일본의 식민지 사관이 만들어낸 그 말들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잔재로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를 만들면서 네. 그게 지침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선 사람들을 영원히 노예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조상을 부정하게 만드는 조상의 문화, 역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특히 중심이 뭐냐면 당군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네. 그것이 가장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뭐 조선놈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도 다 아마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들이 아닌가 생각이 아마 들어요. 그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이러한 잘못된 그 식민지 사관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왜 못 바꾸고 있나요?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질문을 제가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그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네. 말 그대로 어떤 분 누구나 이성을 가진 분들이 생각한다면 역사가 잘못되면 바꿔가지고 또 역사를 가르치는 목적이 그 민족에게 이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는데 근데 이로움을 주지 못하는 역사라면 반드시 수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바꿔야 되는데 한국의 역사는 그 부분이 지금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 어느 면에서 보면 많이 이제 비판받는 것이 아직도 한국은 식민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국사편찬위원이라든가 예. 교과서를 만드는 교학사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것을 바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건데 네. 보면 이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일항쟁기 그 역사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가 더 많이 충격받은 것이 저도 이제 그동안은 다른 분들이 쓰신 역사책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역사 왜곡이 되었다. 어렴풋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약 2년을 준비하면서 조선 총독부에서 낸 책자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네. 보고 지금의 말 그대로 교학서라든지 뭐 우리나라 수많은 역사책을 펴는 네. 출판사 책을 비교를 해보니까 제 예상 저는 이것이 빗나가 주기를 원했는데 거의 대항쟁기 때 일본이 만들어 놓은 조선사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과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게 빨리 어느 면에서 보면 바뀌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는 가장 국내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카르텔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어느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갑질의 문화, 네. 역사학계도 그동안 역사의 틀을 잡아놓은 분들 일명 이제 뭐 조선사 편수의 후예들이 역사의 틀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 틀을 과연 무너뜨리고 나올 분들이 과연 몇 분이겠느냐. 뭐 그거는 조용히 제가 되묻고 싶고 보면요. 국민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구심을 많이 갖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가 한국의 국사편찬위원회가 있고 또는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예.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친일 청산이 하지 않으면은 역사를 바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정권에서는 이제 친일 청산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마 이 본부장님의 이러한 강연과 노력이 또 대한사랑의 역사 바로잡기 운동이 아마 어느 때는 성과를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문제를 들춰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것을 들춰내서 뭐 바로 잡아간다라고 할 때 무엇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내 문제도 그렇고 해외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가장 제게 이제 많이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국민들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어느 면에서 보면 국가의 정체성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런 부분이 많이 요즘은 혼돈을 합니다. 네. 어느 면에서 뭐 흔들린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면 왜 내가 군대에 가야 되느냐 하는 군대 문제까지 내 젊은 이 시기에 왜 가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 네. 그런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이도 많고 그런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를 본다면 역사관의 부재라고 봅니다. 역사관이 정확하게 서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존재가 나라는 군인이라는 걸 인식한다면 역사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잡혔다면 가치관이 있다면 결코 군대 가는 그렇죠. 것을 인생의 낭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가장 인생에서 뜻깊은 기간으로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면에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더욱더 심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야 역사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역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예. 것을 우리 이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네요. 우리가 역사를 그동안 배웠을 때는 그냥 역사를 배우나 보다 예.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의심 없이 그냥 가감 없이 받아들였었는데 지금 이 본부장님의 역사 얘기의 진실을 들으면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를 알고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주관이든 국가관이든 개인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해외 동포들은 좀 예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살고 있으면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시민권자이고 여기서 미국 문화를 알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그런 고국의 부모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깊이 알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작년에 미국 이 이제 강연 네.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미국 강연을 끝내니까 가장 역사에 대해서 역사 그런 교육을 갈망하는 분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아하. 특히 1세대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절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술 한잔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 상담, 인생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미국 사회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틀을 잡아가지고 자리를 안정을 얻었는데 안정을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뭐 틀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 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2세, 3세들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본인이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서 이 2세, 3세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고생한 토대 속에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데 정작 나타나는 모습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야 이거는 1세대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을 그럽니다. 우리 세대 지금 세대들이 이런 역사관 교육을 안 시키놓으면 대한민국 여기 동포 해외 동포들 2세 3세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가 없겠다. 그렇다고 미국의 그분들이 이제 2세 3세들이 산대 해가지고 과연 그냥 미국인으로 말 그대로 당신은 미국인이냐 하면 떳떳하게 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2세 3세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인인지 미국인지도 네. 정체성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미국 사회가 다민족의 사회고 여러 나라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냉정한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지만은도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국가관은 네.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미국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반드시 이 정체성을 위해서 본다면 이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반전히 느끼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에 2차 강연을 하게 된 이유도 가장 저를 부른 분들이 전부 다 1세대 지진 동포분들이 불렀습니다. 네. 다시 강연을 해야 되겠다. 네.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즘은 저에게 많은 말씀하시는데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2세, 3세들에게 올바르게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또 사업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요즘은 많이 저에게 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백인 우월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 정부에서는 자기 나라의 모국어를 하는 2세, 3세들에게는 연봉을 인상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다양한 민족이 사는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살아도 정체성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하를 제가 가장 또 많이 가슴 아프게 느꼈던 부분이 작년에 워싱턴 강의를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아주 오래되신 연로 되시는 한 분이 식사를 같이 하자 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게 동포사회에 큰 비상이 걸렸다 하면서 한 예를 이야기해 드렸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예가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 1세 되시는 분이 미국 사회에 정착해 가지고 자기 이제 자녀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명 이제 주류 사회라죠.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시키기 위해서 한 방법이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한국인들과의 접촉을 다 끊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인들과도 절대 접촉하지 말고 또 영어 언어는 절대로 한국어로 쓰지 말라고 오직 미국 영어로만 쓰게끔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길러가지고 주류 사회에 꼭 내 자식은 넣겠다고 그리 계획을 하고 길렀는데 그분 뜻대로 이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학교 중학교 쭉 나가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 하면 하버드 우등 졸업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버드 우등 졸업을 하고 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대기업에서 그 친구를 이제 면접을 불렀다고 합니다. 야, 내가 당신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면접관이 나왔는데 그 면접관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 한국인 이제 하버드 우드까지 어느 스펙으로 본다면 최고의 길을 걸어왔던 그 한국 학생을 불러놓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업이 이렇게 기업이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기업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한국인으로서 최고의 스펙을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당신을 쓰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당신을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당신에게 묻는데 한국어라든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 이제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 친구가 그때 너무나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어도 모르지. 한국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단절되고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하니까 더 놀란 분은 유대인 면접관이 더 놀라가지고, 아니 당신 한국인인데 왜 한국의 언어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했냐면,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나왔지만도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는 당신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불합격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스펙만으로도 이 회사의 최고로 제일 먼저 입사를 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모든 그 얘기는 지금 이완영 본부장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론은 그 워싱턴 사회에서 큰 충격을 던진 것이, 그 친구가 그때의 충격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 자살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 워싱턴 사회에서 한번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퍼지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제 1세대 되시는 분들이 자극받은 것이 뭐냐면, 야, 이거 한국인들 정체성 문제, 특히 자녀들에게 한국의 문화, 특히 언어, 한국어와 역사 부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이제부터라도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자극받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올 때도 워싱턴부터 강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교훈이 우리 동포사회에 좀 널리 좀 알려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이완영 우리 상임 수석본부장님과 함께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으로 재미있다라기보다는 감동적인, 우리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 뿌리를 찾아서 늘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계시는 대한사랑의 이완영 수석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